예. 이게 이제 내 인생 얘기를 이렇게 적어보는 건데 대부분 머릿속으로는 있어요. 근데 적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자서전 쓰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는 연대기 순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건 순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키워드 위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게 아마 그거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떻게 쓰고 싶으냐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가장 나한테 맞는 걸로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대기로 쓰는 게 제일 편한 분도 계세요. 그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를 써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중심은 결국 내 인생에서 큰 사건들 있잖아요. 큰 사건들, 예, 그 중심으로 쓰는 거고, 키워드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쓰는 거라서, 그 책으로 두 권, 하나는 이제 문체부 교육부에서 그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쓴 게,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썼던 게 연대기 순으로 썼던 게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썼었고요.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좀 학력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달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르지 못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라. 이게 이제 제 마케팅용으로 만들었던 그런 책인데, 이게 사건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역전한 인생, 여전한 인생이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책은 제가 갖고 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은 다 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하고 다음까지 한 2시간 정도인데 시간이 좀 짧을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면 나중에 아마 자서전 쓰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또 필요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해서 약간씩 봐주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진정성을 담으면 돼요. 그냥 괜히 헛된 소리 할 것도 없고요. 그죠? 내 얘기니까 그냥 살아온 얘기를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자제분들한테 아마 좋은 인생 교과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듬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요. 그 사전 준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썼던 방식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아까 10대 뉴스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죠? 10대 뉴스를 자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제 거 따라 쓰지 마세요. 제 인생하고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10대 뉴스도 좋고요. 또 힘든 10대 뉴스도 좋아요. 그냥 10대 뉴스를 내가 추려서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저는 중학교를 중퇴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담임선생님이 아침마다 지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새끼 안 나오면 되잖아. 하고 제가 학교를 안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때려친 게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겨우 교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별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소년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걸 배웠습니다. 누구는 왜 유치원에서 인생을 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 소년에서 인생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았고요. 그때 노동운동을 조금 맛봤고, 마침 노무사제도가 만들어지길래 노무사시험을 가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노인 공익위원 활동을 했고, 책은 26권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목요 특강 1시간짜리 생방송을 했고요. 강연 100도시간 15분 정도 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림픽 때는 뭘로 참가했을까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도 2개 다 참가를 했다라는 게, 여기 두 번 다 참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참가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 이게. 그래도 저는 2번 했고요. 그 2002년 월드컵 때는 자원봉사자로 선발이 됐는데, 그때 하필 음주운전으로 그 저기에서 제가 차를 못 모르니까, 그래서 그 3개를 다 할 수 있었는데 2개밖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 61살에 고대에서 법학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50살에 검정고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자간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를 학사고시로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제가 갖고 있는 한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 한을 지금은 다 풀었어요. 못 배운 한. 그건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고대 법대에서. 서울대 법대는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철수가 하도 철수하고 영희하고 저하고 친하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진 않았고, 고대로,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못 배운 한을 제가 나이 61살에 풀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왜 옛날에 바늘 하나 꽂을 땅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남의 도지, 그 다음에 왜 그 종중 땅 붙여먹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니까 이제 아까 등록금을 못 냈었고, 그래서 땅이 한 평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그마치 3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산이지만. 그 두 번째 한 풀었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때려쳤잖아요. 근데 돈도 꽤 있어요. 먹고 살 만큼은 있어요. 예, 이게 세 가지 한을 푸른 걸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얘기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10대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서전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제목을 잡아도 돼요. 자, 일단 10대 뉴스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10대 뉴스를 적어보기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지금 적어보면 참 좋은데, 선생님은 10대 뉴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네. 남편의 부도. 엄청난 사건이네, 그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잖아요. 근데 잘 버텼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은? 저는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헛살았어요? 그럼 다시 살고 싶어요?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그래요. 예, 특별하게 저희 아들 둘 작년에 보냈고. 그럼 이제 아들 둘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서전은 저에 대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 저에 얘기. 대한 건데 예.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나 남편이나 무슨 뭐 주변 얘기보다는 그냥 뭘 적으시면 되냐면 내 느낌, 내가 살아면서 가졌던 인생관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적어 오셨으니까 선생님이 10대 뉴스 뭐가 있어요? 하나만. ROTC를 했는데 네. 2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 인관을 하고 작전사를 차출을 됐어요.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뭐 무장보라든지 낙하산에서 이렇게 좀 낙하한다든지 산악 구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럼 특전사 가신 게 그렇죠. 예. 일단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8개 혹시 적어 오신 분? 안 적어 오셨어요? 이럴 땐 질문을 해야 돼. 양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평소에 준비 무지하시거든요. 예. 그래도 하나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족? 기도. 아까도 저 기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나중에 쓰실 때 반드시 뭘 빼먹냐 하면 가장 소중한 걸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 친구, 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빼먹냐면 자기를 빼먹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나부터 시작을 하세요.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셔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통 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건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런 걸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자기 어깨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보세요. 야,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네? 멋지게 살아왔다. 스스로한테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짜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5개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통장은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통장 또는 소득통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는 노동소득을 가지고 아마 소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가 커져야 돼요? 자산소득.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은 연금소득이에요. 근데 연금소득 말고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돈이 아니라도 건강을 위해서 일거리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나이 드셔가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큰 틀에서. 그 다음에 결국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건강통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건강은 두 가지입니다. 정신건강, 육체건강. 그렇죠? 그걸 정신건강은 마음건강이라도 하죠.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뒤뜬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 둘 다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자기 스스로 케어를 잘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때 긍정적인 생각, 소식, 금년, 절주, 좋은 관계, 적당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관계 통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관계 통장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통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통장은 잔고가 있어야 찾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계도 잔고가 있어야 찾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친구가 하는 그 공원묘원이라고 아시나요? 공원묘원이 왜 돌아가신 분들 산소 굉장히 큰 거기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 상태가 조금 심오합니다. 심오한데 아무튼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얘기하면서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들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 한 푼 쓸 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가고 그래도 친구니까 죽었으니까 가려고 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야 그 새끼한테 내가 왜 가게 됐다는 거지. 뭘 안 해놓은 거죠? 저금을 안 해놓은 거예요. 관계통장의 저금은 평상시 되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친구 이런 부분일 테지만 아무튼 새로운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그런 통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통장,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가면서는 의미통장이 중요해요. 앞에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 후손들한테 무엇을 남길 건가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5개 통장을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노동소득, 자산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들, 기타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통장은 지금까지는 아마 직장생활 업무적인 관계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가족, 친구 관계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관계도 있을 거고, 재미통장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보시고, 의미통장도 만들어 보시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작성하셨죠. 내 인생의 10대 뉴스하고 관계통장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그 뼈대가 조금씩 추려질 수 있어요. 그죠? 뼈대가 지금 하나씩 세워지는 우리 건물을 짓더라도 왜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듯이 그러니까 기본 부분들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제가 이제 한 5,000명 정도 서베이에서 만들어 본 건데요. 제 프로그램 만들면서 대부분 요 말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첫 번째는 가족, 건강, 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이 제일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돈이 제일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은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친구. 우리 친구가 없다면 사실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꿈, 의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행, 헌신, 그리고 즐거움, 재미. 요 8가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내 인생에서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손자한테, 인생은 이런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 소중한 단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요 장편 하나 만드세요. 저는 이제 내 인생 연극의 제목이 드림 내비게이터입니다. 제가 내비게이터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내비게이터가 항해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행위자 중심으로 하면 내비게이터고 그래서 내비게이터십은 제가 인생 설계도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찍죠? 내비에서 뭘 찍죠? 목적지예요. 첫 번째. 자, 목적지가 있으면 GPS에서 자동적으로 현재 위치를 찍죠. 아니면 내가 입력시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되죠? 경로가 되죠. 인생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키워드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는 거, 목표를 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걸 우린 대부분 안 하고 살고 있고 부모가 해주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쵸? 남한테 보여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목적지를 정하면 목적지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기 진단. 그리고 경로를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해놓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여자분 나오잖아요. 그죠? 목소리 좋은 여자분. 뭐라 그러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죠? 목적지가 여기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계속 경고를 때린단 말이죠. 그럼 목적지를 정하면 그 경고 기능이 뇌에서 작동을 해요. 내가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걔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목적지, 현재지, 경로의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인생 설계도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내비게이터식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 무대라는 게 한 15년 정도, 그때는 결국 배고픔이라는 게 제 인생의 키워드였어요. 근데 1막은 이제 깡생깡사로 살았죠. 제가 깡생깡사는 어디서 배운 거냐면, 제가 서울소년원에 있다가 이제 춘천소년원을 갔는데, 춘천소년이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왜 주로 조폭급의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데라서. 근데 그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감을 갔는데, 가는 날부터 빠따를 두드리기 시작해서 거의 제가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뭘 했냐면, 빠따를 맞다가 거기 대빵하고 한판 붙었어요. 대빵. 200명의 대빵이 조폭에 똘만이 있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죽도록 더 맞았습니다. 아주.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냥 막 입을 덮어놓고 막, 왜 그걸 다구리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혹시? 다구리. 드라마에 나오는 거. 예. 예? 뒤에서 잘 안 들려요, 조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구리는 들리셨잖아. 그것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병원에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내무반을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바뀌었겠어요? 이 대장이 모든 200명한테 부건서 쟤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덤빈 놈이 한 놈도 없는데 저 새끼만 덤볐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가 2인자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제가 꼴찌에서 넘버 2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장이 한 달 만에 나갔어.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겠어요? 대장이 됐습니다. 예. 저 그때 배운 게, 인생은 깡다구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쵸? 제가 거기서 두드려 맞고 착하게만 있었으면 제가 대빵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내가 거기서도 버텼는데 뭐, 내가 거기서도 대빵을 했는데 뭐, 그죠? 좋은 쪽의 대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대빵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뭔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자그마한 성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큰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자그마한 성공이 내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택시운전하고 노조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노무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학력이 없잖아요. 학력이 없으니까 글 쓰고 책 쓰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중퇴학력으로 노동법 책을 20권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왜 책을 20권 냈으니까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걸 이렇게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석사 박사를 했고, 미래학에 아까 행복한 성공에 관련된 부분에 했고, 그 내비게이터 지금 확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심심님 플랫폼을 이제 평창에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무료 상담 봉사 같은 거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75세, 지금은 이제 70이 아직 안 됐지만, 제가 뭐 밝힐게요. 5학년, 6학년, 이제 6반입니다. 만으로. 잔나비띠인데 한 살 줄어서 이렇게 됐고요.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그때쯤 죽겠죠. 그죠? 조금 넘어가면. 그러나 어떻든 인생을 이렇게
축구 게임과 비슷하게 1막, 2막, 3막, 4막으로 해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20년 단위로 잘라질 것 같아요. 연습 무대라는 건 부모님이 키워준 시기예요. 이건 내 인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긴 제1막부터 아마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지 이런 등등이 아마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0이 넘어서부터 60까지가 이제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이 넘어서부터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제3의 지금 3기 인생 대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여기다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지금 우리 몇 가지 했죠? 10대 뉴스, 그죠? 그 다음에 5개 통장,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예. 키워드, 그리고 예, 시놉시스까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적어 보시는데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적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순서 틀려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이게 뇌에서 떠오르는 거는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연관시켜서 적으셔도 돼요. 이게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그죠? 나한테 중요한 거 위주로 적어도 되고, 시계일류로 적어도 되고,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요거만 적어 보시면 이제 기본이 차여진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요걸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제목, 그러니까 자서전의 제목을 정하는 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소제목으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적어 놓은 게 다 활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8개 아까 이따 제 책을 드릴 텐데, 8개 역전한 인생, 여전한 인생의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게 꿈은 저는 아까 목적지라고 본 거예요.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절하고 선명하며 의미 있는 꿈.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간절하고 선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꿈은 의미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거는 사실은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구원이죠. 하느님 이거 들어주세요. 부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구복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구복신앙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결국 50대 50의 법칙이에요. 나만조차, 아까 우리 왜 친구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런 것도 베풀지 않고 가니까 죽었어도 친구도 안 오더라는 거죠. 적어도 상대방 몫이 50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옆에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주면 자기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망하게 하면 자기는 더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왜?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을 뺏어오면 나는 뭔가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50대 50의 법칙을 하는 거고, 그게 고객 성공의 법칙이고요. 뭐든지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한 번의 도전에 절대 세상 일이 쉽게 풀리진 않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저무선의 법칙은 저는 제 노무사로서 97년도에 날치기법 통과될 때 제가 14일 만에 그 700페이지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을 냈는데 다음날 YS하고 DJ가 노동법을 폐기한다는 합의를 해버렸어요. 날치기법 통과시킨 걸. 망했죠, 완전히. 나는 책을 이미 냈는데 그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역전이 생기더라고요. 노동부가 창피하니까 법전을 다 감춰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다 폐기시켜버렸으니까 3개월 동안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노무 담당자나 인사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통과됐다고는 하긴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기자들이 다 갖고 와야 이 법전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책을 냈으니까, 야, 그 책이 나왔다며. 이래가지고 이제 책을 사기 시작하는데, 잠깐 그룹사가 잠깐 뭐 100권, 200권, 뭐 몇백 권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잠깐 이틀 만에 재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한 10판 정도를 다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재개정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조항 5개밖에 안 바뀌었어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 5개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제 책은 시장을 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나온 책들은 그냥 다 아류야. 제 책이 잘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내느라고 그냥 동상 걸려가면서 빨리 냈는데, 어떻든 그게 저는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룹사에서 저를 헬기 대전에 놓고 모셔갔습니다. 왜? 책을 쓴 놈 데려와. 이렇게 되잖아요.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책
책이 나왔어? 그리고 다음 책들은 5월 달에나 나왔거든요. 3월 달에 통과되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 번 선점한 게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온. 그러니까 선점이 되게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동상에 걸려가면서 15일간을 거의 잠 안 자고 그 책을 만들어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나만의 재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강점을 개발하고 컨텐츠 마케팅, 관리 등을 차별화해야 된다. 이게 전문성의 법칙과 차별화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왜 숙제해 오신 분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누구나가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어요. 누구나가 머릿속으로는 10대 뉴스 있습니다. 근데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표를 그냥 보시지 말고 저도 몇십 년간 고민해서 만든 그런 장표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강의 때문에 새로 만든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손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래요. 머리로는 되는데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가슴과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머리만 움직이지 말고 가슴과 손까지 움직여야 된다. 이게 just do it now 법칙이고 모리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기본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싸가지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인의 예지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인의 예지 신까지 이렇게 하죠. 보신각 거기에 우리가 저기 한강 도성도 그렇게 해서 숭례문 만들고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초가 약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됨됨이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또 인과응보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자고난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 책을 낼 때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준비는 다 했었고 보름간 날밤을 새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회 축적의 법칙과 1만 시간의 법칙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제가 그래서 8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 자서전을 쓴 겁니다. 제 꿈이 뭔지, 제 재능이 뭔지, 그 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열정이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을 그 키워드에 넣으면 되잖아요. 아,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이 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별도로 정해서, 그죠? 꼭 제 키워드를 참조하셔도 좋지만 상관없어요. 그죠? 뭐 이 순서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꿈과 실행을 대비시켰고요. 그 다음에 관계와 기본기를 대비시켰고, 그 다음에 도전과 준비를 대비시켰고, 재능과 열정을 대비시켰어요. 왜냐하면 꿈이 아무리 커도 실행하지 않는 건 뭐죠? 그 몽상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 싸가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척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을 아무리 하더라도요, 준비 안 하고 도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13척 갖고 130몇 척을 이긴 이유는 왜 그렇죠? 이길 만한 장소를 골라서 이길 만한 물때 시간을 맞춰서, 그죠? 이길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하고 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냥 선조가 예컨대 너 저로 가 이렇게 해서 갔으면 다 전멸했죠. 안 갔잖아요. 왜 안 가죠? 가면 지는 거니까. 이길 준비를 해놓고 싸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전을 하더라도 뭘 해야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도전하는 거? 예컨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합격하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일단 머리도 따라줘야 되지만 또 머리 안 따라주는 사람이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그 재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키워드로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비게이터식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제 자서전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글쓰기 잘하는 것. 자, 첫 번째. 밴드를, 여러분들 밴드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쓰시고. 카톡만 쓰시는 분 계시죠? 밴드를 쓰시는데, 밴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만의 밴드를 하나 만드세요. 자, 꼭 적으세요.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 만들기 있잖아요. 그죠? 밴드는 대부분 다 왜 밴드라는 게 연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왜
다 초대하잖아요. 그죠? 예컨대 우리가 밴드 만들면 40인명이 밴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초대하지 마세요. 나만의 밴드를 만드세요. 나만의 밴드. 그래서 내 일기장도 되고 내 기록장도 되고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 뭐가 되냐면 사진이 100장씩 계속 올려도 되고요. 사진이.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왜 카톡 같은 데 좋은 글 보내오면 여기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키워드 검색이 좋아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받아도요. 검색 안 하면 이미 다 날아가 버려서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근데 밴드는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가 있어서 내가 좀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글자로 바꿔서 그대로 저장해 놓으면 돼요. 아니면 사진으로 저장해놔도 되고. 자, 그러면 뭐가 좋은 거죠? 내 인생이 그대로 기록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찾기가 되게 편하죠. 뭐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되는 거니까. 키워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 밴드에 저는 저만의 밴드를 이 바깥에 여기다 이렇게 꺼내 놓거든요. 여기 북원서의 이제 내비게이터십 이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뭘 이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검색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심심님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심심님이라는 걸 쳐보면 제가 심심님 프로젝트에 써놨던 자료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다 사진도 100장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왜 3P 바인다 막 이런 거 막 썼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찾는 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진 저장되고 글 저장되고 불러오기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밴드를 아무도 초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필요한 대로 업무용, 그 다음에 개인용, 여행용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건 가족이고. 네, 가족은 일단 빼고. 네.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족이 초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냥 나만의 밴드를 다시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지금 여러분들의 자서전 제목으로 앞에 이렇게. 그럼 매일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자, 밴드를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이 자판을 치거나 특히 이게 굉장히 자판이 작아서 자판이 이게 입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말로 입력하는 걸 아시는 분 되게 많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를 쓰던 저 밴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밴드에서 글쓰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 빈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걸 입력시킬 때 여러분 자판을 치잖아요. 그죠? 자판 작아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됩니다. 이게 말로 입력하는 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글자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0.1초 내에 다 바뀌어져요. 근데 오자 탈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요새 AI 기능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얘기하는 걸 모든 게 글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편집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대로 입력 다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복사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붙이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오차 탈자 있나 보세요. 한번. 안 보여? 오차 탈자 찾아보세요. 완벽해. 네, 오차 탈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르냐면 10배 빠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는 분들은 이게 엄지족이 아니라서요. 자판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말로 하세요. 자, 문자 보낼 때, 카톡 쓸 때, 밴드 입력할 때 뭐든지 와요. 자, 말로 입력한다. 지금부터 컴퓨터, 이 휴대폰 자판은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입력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예컨대 뭐죠? 방언, 우리가 왜 사투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표준으로 바꿔져요. 네. 밴드에서만 하는 거죠? 아니요. 카톡이든 뭐든 다 돼요. 문자. 카톡 문자도 돼요. 자, 카톡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못하니까 막 못하고. 아니야. 오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내가 정확한 발음을 연습을 또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뭐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나운서 같이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얘도 이게 걸러들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카톡을 제가 김경진님한테 이제 자 여기 마이크가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장소와 그 다음에 맛있는 것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고 보냈어요. 예, 그대로 도착했죠? 예, 오차 탈차 하나도 없죠? 예, 그대로 도착합니다. 예. 마이크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마이크를 안 꺼내 놓은 분이 계세요. 이게 설정해서. 예, 이건 설정해서 저기 자제분한테 자, 마이크 좀 꺼내줘 이렇게 하세요. 마이크가 좌판에 있어야 돼요. 제가 김경민님한테 지금 그대로 빨리 말했잖아요. 그죠? 바로 보내게 한 거야. 이거 수정 안 하고. 카톡, 아니, 설정해서, 아니, 카톡의 설정이 아니고, 기본의 설정을, 아예 설정을, 마이크를 꺼내놔야 돼요. 예. 구글 아니고요? 아, 구글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 내에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자제분들한테 뭘 해달라? 야, 마이크 좀 꺼내줘봐, 이 자식아. 그렇게 하고. 예, 그런 거는 해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휴대폰 가게 있잖아요. 가게 지나가다가 요 마이크 좀 꺼내줘, 이놈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뭐든지 필요하면 만들어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제 특히 스마트폰은 자판이 너무 작아서 오차 탈자가 되게 많이 나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특별한 오차 탈자가 많지 않고 수정을 해줍니다. AI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판하는 건 지겹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건 지겹지 않잖아. 1시간도 말하잖아. 제가 어디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1시간 동안 통화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야, 그걸 안 끝나. 제가 1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도. 그 여성분들이 특히 그래. 뭐 어제 만난 사람은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대화할 게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게 책 한 권 쓰잖아요. 그걸 녹음해봐요. 그죠? 책 한 권 쓰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요건 반드시 쓰셔야 돼요. 마이크로 입력하는 건 반드시 쓴다. 그걸 말로 입력하는 건 반드시 쓴다. 두 번째, 어떤 책 같은 거 보실 때 왜, 요 문구를 내가 텍스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앱을 하나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될 테니까 깔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찰각 문서 스캔인데 이게 기능들이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을 찍으면 얘를 글자로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로 바꾼 걸 또 말로 읽어줘요. 요 기능들까지를 뒤에 제가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책이지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어가지고 이제 PDF로 변환할 수 있는데 문자 추출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죠? 그대로. 이게. 자, 어떻게 됐죠? 그대로 글자로 다 바뀌었죠. 사진 찍은 게 그대로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굳이 자판을 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책 한 권을 30분이면 다 그대로 글자로 다 바꿔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하시면 왜 뭘 쓰든지 내가 옛날에 써놓은 거, 심지어 손으로 쓴 것도 다 인식을 다 해요, 요즘엔. 옛날에 손으로 쓴 거 인식 못 했거든요.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대로 인식을 해요. 그래야 글자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글자를 그대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복사하기. 전체 선택, 복사하기. 그래서 내 아까 뭐에 넣어놓으면 되죠? 밴드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예? 어플이 뭐예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쓰는 거는 그냥 그 사진 찰칵 문서 스캔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찰칵 문서 스캔.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로 된 거를 읽어주는 게 토크프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토크프리 아시는 분도 계시죠? 토크프리.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빠르기, 늦기 다 되니까 나중에 책을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토크프리를 읽으면 그대로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만 알고 계셔도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실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도 처음에는 얘가 좀 저기 낯을 가려요.
낯을 가려서 조금씩 오자가 생겨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연습하고 정확하게 해버릇하면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래갖고 내 말투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수정을 해주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일단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도 되새김 하듯이 왜 많이 먹어놔야 되새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책을 비슷한 분야의 관련 책을 100권 정도 읽으면 한 권 정도를 출력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100권 정도. 저도 맨 처음에 책 쓸 때 100권 정도 읽었거든요. 100권 정도 읽으니까 한 권을 쓸 수 있는 양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되새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맨 웹툰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읽으시고, 만화는 물론 재미로 읽으시는 건 좋아요. 그냥 심심할 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기.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것이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이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STT는 뭐죠? 아까 말로 입력하는 거. 도구들이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ITT는 뭐죠?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텍스트로 바꾼 거. 그 다음에 TTS는 뭐죠? 아까 토크프리 같이 글로 되어 있는 걸 읽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냥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요 도구만 활용하셔. 지금 여기는 뭐 구글하고 MS 오피스 이런 걸로 해놨지만 토크프리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아까 제가 쓰는 방식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좀 갖고 노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를 내가 갖고 오기도 하고, 내가 바로 보내기도 하고, 그걸 바로 편집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왜 갖고 노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자서전 쓰기.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도구가 생겼죠. 어떤 도구가 생겼죠? 이거. 그죠? 이거 4개. 이 도구가 이제 이걸 어떻든 기록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자, 정답이 없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얘기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고, 그러니 뭘 하자고요? 예, just do it.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두려워서 못 써. 왜냐하면 원고 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첫 글자예요. 첫 문단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뭐 쓰면 돼. 그러니까 잠깐 생각이 안 나면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도 돼요. 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 그럼 나는 나를 알까? 이렇게 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공자 말씀, 뭐 하기시습지 부력, 응? 여로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 나는 그럼 배웠는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잘 안 나오면 명언이나 문구 같은 걸 그냥 갖다가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지워버리면 돼. 왜냐하면 명언이나 문구는 조심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쓰면 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처음에 쓸 때 도입부에서 이렇게 써먹고 나중에 지워버리면서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표절에 안 걸리는 방법은 그렇게 써놓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글자를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막 써보세요. 그럼 표절에 안 걸려요. 우리 왜 논문 쓸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떤 걸 갖다 쓰긴 쓰는데 그대로 쓰면 표절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냥 내 말대로 작문을 해버려. 그냥 그 뜻은 그대로 들어가게. 그럼 표절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뭐 자서전은 표절하고 걸릴 하나도 이유는 없지만. 자, 첫 번째 아까 시간 순서 연대기를 쓰는 거, 큰 사건 중심으로 하는 방법, 인생 키워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두 번째, 결국 이 장표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장표 3개를 만들어 본 거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연곡으로 만든다면 어떤 소제목이 필요할까? 아까 저는 드림 내비게이터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제목이 적당할까를 정해보고, 제목이 정해졌으면 소목차를 10대 뉴스와 인생 키워드 시놉시스에서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용하고 싶은 문구나 명언, 깨달음을 준 글귀 등을 정리해 놓으세요. 따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아까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밴드. 나만의 밴드에 저장해 놨다 키워드로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찾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카드에 적어놓으면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문구가 있어도 못 찾아요. 근데 이거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니까 찾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소모차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대입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문구를 나열하면 돼요. 그다음에 기승전결 아니면 요즘은 옛날엔 왜 시간이 많으니까 기승전결 써는 요즘은 결론 써놓고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요즘은 글 쓰는 게 바뀌어서 앞에 5줄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고 기승전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옛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기승전결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 전개, 종결, 서론, 본론, 결론, 사건, 생각, 마무리 등등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든지. 그 다음에 글이 잘 안 써지잖아요. 나가다가 막 중단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놓고 다른 얘기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죠? 막혀있을 때 너무 그거 가지고 오래 끌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혀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덮고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막 하다 보면 또 갑자기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또 이렇게 쓰면 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순서대로 다 쓸 필요도 없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제목을 잠깐 소목차로 정해놨으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서전이 완성되면 친구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청취.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방학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좀 교환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썼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좀 교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언이나 코멘트가 있을 거니까 최종 마무리 작업하는데 요즘 맞춤법 검사기도 따로 있지만 그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도 괜찮아요. 저도 글 쓰면서 꼭 그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맞춤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른 게 특히 띄어쓰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많이 썼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맞춤법 검사는 한번 반드시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탈자 문제하고 맞춤법 검사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그죠?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이제 대강 가장 기본적인 우리 여러분 요리하실 때 우리 요리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재료잖아요, 재료. 재료가 있으면 하면 돼. 가시가 된장찌개 만들든 뭐하든 하면 돼. 근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재료를 오늘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 오실 때까지 완성을 해 오시면. 벌써 완성하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실행력 짱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달래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실행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 자, 오늘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 얘기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